차은우 씨의 200억 원대 탈세 논란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개인 파산 가능성은 물론 사실상 연예계 퇴출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차은우 씨 측에서 오해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지만 변호사들과 회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차은우 씨의 향후 행보는 상당히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차은우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00억 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국세청이 판단한 탈세 금액, 즉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한 세금 규모는 약 100억 원에서 1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금액은 원래 차은우 씨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단순 착오가 아닌 부당 과소신고, 흔히 말하는 고의적 탈세로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되면서 추가로 약 60억 원에서 100억 원가량이 더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알려진 차은우 씨라고 해도 이 막대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과연 남는 것이 있을까요? 차은우 씨는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광고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 중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한때 소속사 판타지오의 전체 매출에서 차은우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의 광고 모델료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광고 수익만 연간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적인 톱배우의 광고 출연료가 한 편당 7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인 반면 차은우 씨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한 건당 2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책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차은우 씨는 현재 신한은행을 비롯해 스킨케어, 패션 브랜드, 생로랑, 쇼메, 캘빈 클라인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에도 여러 대기업 광고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이런 그가 202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40억 원대 후반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해도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이렇게까지 차은우 씨를 강하게 겨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국세청이 이 사안을 고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들이 지나치게 명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법인 설립 과정입니다. 차은우 씨는 어머니와 함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예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최고 세율은 45%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벌면 4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차은우 씨 역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세금을 상당 부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인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근무하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차은우 씨의 법인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법인 주소지는 부모가 운영하던 강화도에 장어집이 있는 주거지였습니다. 직원도 없었고
실질적인 운영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장어집으로 보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를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사무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 법인을 탈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즉 편법 구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해당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해 원래대로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비용도 쓰지 않고 직원도 두지 않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벌금까지 포함한 200억 원 추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어머니 명의로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선택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차은우 씨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의 비현실적인 외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습니다. 아버지는 사기업 임원 혹은 일반 직장인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차은우 씨 본인도 아버지를 90% 닮았다고 말할 정도로 미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1973년생 최모 씨로 과거 컴퓨터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로 언급돼 왔습니다. 다만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외모에 의존해 자만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훈육했다는 일화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은우 씨에게는 2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 역시 준수한 외모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전자는 확실해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머니가 과거 강화도에서 장어집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논란의 핵심 지점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차은우 씨의 장어집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장소를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소지로 사용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차은우 씨의 사례를 과거 다른 연예인들의 탈세 사례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과정입니다.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매출 규모가 아무리 커도 외부 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장부 은폐를 염두에 둔 고의적인 선택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차은우 씨는 2019년 안양 동안구에 갤러리를 설립했고 2022년 매니지먼트업 등록, 같은 해 유한책임회사 설립, 2024년 9월 법인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외부 감사 회피를 위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주소는 김포에서 인천 강화군으로 이전되었는데 이 주소 역시 부모의 장어집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이후 장어집은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했고 회사는 논현동 사무실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국세청은 장어집이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냐며 해당 계약 자체를 편법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차은우 씨의 기부 내역은 어떨까요? 확인된 현금 기부는 2019년 강원 산불 성금 1천만 원, 2020년 코로나19 성금 3천만 원, 2023년 아이스버킷 챌린지 1천만 원, 2025년 산불 성금 1억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에 그칩니다. 수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기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일수록 그 행보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국세청과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세금은 줄이기 위해 법인 구조를 설계하고 외부 감사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사회 환원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여론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에 허덕이고
직장인들은 단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매달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정상급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에 가까운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법적 처벌 여부를 넘어 도덕적으로 용납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차은우 씨는 현재 군 복무 중으로 군 복무 이후 결과 통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론의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침묵과 시간 끌기로 비칠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만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의 판단이 100% 완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해석이 과도했을 가능성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차은우 씨는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세종은 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로펌으로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와 검찰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인 차은우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의 판단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선택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 설립, 법인 형태 변경, 외부 감사 회피 구조, 부모 사업장 주소 사용, 실질 운영 의혹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했고 여론은 의도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스타일수록 대중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아까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이 차은우 씨에게 단순한 세무 분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커리어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국세청의 1차 타깃은 차은우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였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깨끗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차은우 씨가 이 첫 대형 논란을 넘어 다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